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명상 멈춤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실리콘밸리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성공 리더들의 명상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개략적으로 명상이란 뭘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서 돌아봤습니다. 잠시 돌아본다면 명상이란 쉽게 얘기하면 알아차린다라는 얘기죠.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하루는 144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성인이 10,000번에서 20,000번의 호흡을 하는 동안 우리는 단 1분도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주목을 하지 못하고 20,000번의 숨 속에서도 내가 과연 숨을 쉬고 있다는 인식조차도 못하면서 바쁘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말로 바쁠까요? 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느라고 지낸 시간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바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바쁨이 정말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바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번뇌망상이 머릿속에서 정신없이 움직여 가느라고 피곤해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 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매 순간 알아차림을 가지고 간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부분, 지혜의 눈을 뜨고 순간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react, 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반응, 반사가 아니고 생각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깨달음의 지혜로 이어지는 리스판드라는 대응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수행법을 명상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화면 보시면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을 주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좌측 사진, 우측 사진의 특징적인 차이를 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어때요? 좌측 사진의 어린이 모습 대비해서 우측 사진의 여러 어린이들 모습 어느 게 더 여러분들이 당기십니까? 편안하게 느껴지고 편안한 어떤 다른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사진을 통해서? 예, 좌측 어린애의 사진을 보면 편안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 근데 반면에 우측 사진을 보면 뭔가 마지못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죠. 네. 자, 자세에서부터 나타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좌측 어린이를 보면 제대로 편안한 자세를 갖추고 있죠. 몸에 긴장감이 없이 편안한 자세를 가지고 가고 있는 반면 우측 어린이들은 뭔가 어깨도 축 처지고 고개로 돌아가 있고 제각기입니다. 예. 마음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에너지가 설명 필요 없이 우리들한테 와 닿는다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의 에너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좌측, 우측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 대조적이죠. 우리는 좌측의 편안함을 가지고 싶을까요? 우측의 짜증스러움을 갖고 싶을까요? 예, 아름답다라는 부분은, 아름답다라는 부분은 나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좌측에 계신 분이 훨씬 연세가 높으시지만 그 편안함을 통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러운 미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모습. 예. 우측에 소녀는 뭔가 마찬가지로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이죠. 짜증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냥 우리 안 보고 싶죠. 저런 얼굴 보면. 네. 자, 나이를 떠나서 오른쪽은 오른쪽 어린이 특유의 그 천진스러움, 그 때묻지 않은 긍정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편안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측의
시니어는 나이에 따른 세월의 감이 따른 어른스러움,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 마음가짐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예,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 명상은 부정적인 마음, 저항, 집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마음가짐 첫 번째 긍정적인 에너지로 편안하게 앉아서 그 다음에 집착을 버려라라고 그랬죠. 예, 집착을 버리고 비움의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부정이나 저항하면 할수록 힘이 된다고 그랬죠. 제가 골프 이론을 통해서 스윙을 할 때 자연스러운 스윙은 힘 빼기라고 얘기를 했죠.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들어 올렸으면 그냥 가볍게 힘을 빼면 그 원심력에 의해서 최대의 에너지를 통해서 원을 그리면서 힘을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을 구가하면서 갈 수 있는 반면 그걸 힘을 주는 순간 그 에너지를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물, 매 순간에 대해서 부정이나 저항을 하기보다도 뚜렷하게 그 사물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긍정의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렛대 이론이라고 그러죠. 대상물에 가까이 받침돌을 놓으면 판을 통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은 커지고 들어가는 힘은 적어진다고 그랬죠. 긍정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어 옥야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지지자는 부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부여 낙지자라.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사에 임함에 있어서 매 순간 긍정적인 자세로 저항하고 집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의 힘으로 즐기는 기분으로 해간다면 태산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들이 옛 글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물을 대할 때 부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도에 우리 집에 요즘같이 이제 언택트 코로나 시대에 배달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집집마다 빈 박스들이 쓰레기들이 쌓여만 갑니다. 그거 보면 무슨 짜증, 자기가 먹었으면서도 우선 짜증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화부터 납니다. 누가 먹고 치우지를 않았을까? 누가 먹고라는 부분은 뭡니까? 과거입니다, 그죠? 지금이 아니죠, 그죠? 누가 먹고 치우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 저걸 어떻게 갖다 치우지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해서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치워라는 그 부분들은 아무 일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그 또한 현재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전혀 도움되지 않는 현재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쌀더미를 봤다고 쳐요. 저 빈 박스보다 쌀가마니가 훨씬 무겁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쌀가마니를 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싸죠. 번쩍 들어올리죠. 젖 먹던 힘까지 다 끌어올려서 갑니다. 자, 요즘 트로트 시대 진성의 보릿고개 이런 얘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정말 그 쌀 한 가마니, 보리 한 가마니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식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겠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천리길도 마다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힘이죠. 그래서 어떤 이 순간이 매 순간이 와닿았을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뭐에서부터 시작한다? 긍정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쌓여진 쓰레기 박스를 과거 미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 순간에 집중해서 본다면 수시간에 채울 수 있겠죠. 예, 착착 접어서 분리수거 하잖아요. 착착 접어서 정리하면 금방 아주 적은 부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지나가는 수레까지다 올린다면 손쉽게 갖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저 잡아서 저놈을 혼내야지, 저걸 언제 치우지 하는 그 생각들로 피곤해 있는, 그렇게 쓰는 에너지보다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잠시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움직였을 때 훨씬 빠르고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의 에너지,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배우는 이유.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알아차림이라는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해 보면 됐습니다. 명상계에서 존경받고 계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시죠. 틱낫한이라는 베트남계 스님이 쓰신 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명상은 삶의 회피나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연히 들여다보고 내가 처한 상황을 깊이 보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뭐 그냥 명상하면 한두 번 하면 그냥 공중부양해야 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지지리도 안 풀린다, 그래서 현실 도피, 피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명상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명상이 아니죠. 명상이란 집착도 도피도 아니고 현재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그대로 거부 없이 받아들이는 그 테크닉, 그 수련이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심정경작, 마음밭을 가꾼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천당과 지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천당과 지옥 얘기 여러 버전으로 많이 떠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천당에를 갔더니, 지옥부터 먼저 할까요? 지옥에를 갔더니 10명이 앉아 있어요. 10명이 앉아 있는데 지옥에 갔으면 이제 죽었구나. 뭐 벌만 쓰고 뭐 정말 뭐 온 냄새 나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 먹으러 이제 모두들 모였는데 지옥에는 밥도 안 주거나 뭐 이상한 것만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10명이 몰려 앉았는데 뭐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나물도 있고 뭐 진수성찬이 거득이 차려졌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9벌의 수저만이 놓여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죠. 번뇌 막 빠르게, 그때는 생각이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내가 먼저 안 잡으면 굶겠구나라는 생각에 서로 먹겠다고 뛰어들면서 상을 다 뒤집어 뽑아요. 결국 누구도 먹질 못하고 배가 고파서 경상도 편으로 뒤지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대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천당은 어떨까라고 가봤어요. 천당을 가니까 그래도 뭐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 뭐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음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저만큼 주니까 천당에서는 더 잘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봤어요. 웬걸? 똑같은 고기 반찬에 나물에 국에 뚝 있어요. 근데 사람은 10사람인데 지옥에서처럼 9벌밖에 없어.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싹싹 끌고 먹다가 보니까 배가 여기는 터지도록 배 통통 두드려가면서 즐겁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불행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그대로, 매 순간은 그대로 어디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순간 행복하고 평화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그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는 명상 수업을 하는 이유가 되겠죠. 네. 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 명상에 대한 수행을 일단은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한 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니잖아. 내일 되면 또 귀찮아. 아이고 오늘은 비도 오고 좀 더 쑤시고 뭐 오늘은 뭐 쉬었다가 뭐 내일 하지. 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하죠. 한 1년 이상 몸다듬기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알통도 생기고 뱃살도 들어가고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 또한 좋은 습관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죠. 네. 한 번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사회학에서 행동 실험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쳐다봐요. 나머지 길 가던 군중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누가 쳐다보냐를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가다가 그 옆에 다른 사람이 또 같은 하늘을 향해서 쳐다봅니다. 두 사람이 쳐다봅니다. 예. 그래서 볼까 말까 하고 쭈삣쭈삣거려요. 자, 세 번째 사람이 같이 또 한 방향을 봐줍니다. 자, 그 순간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같은 방향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점점 형성돼 들어가기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한 달 되고 1년 되고, 여러분들 매일 운동하시는 분들, 조깅하시고 테니스 치고 하시는 분들,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엄청 일어나면 오늘 운동 못해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요. 비 오니까 오늘은 뭐 안 나가도 되는갑다가 아니고 나가야 되는데 저 좋은 걸 못해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우리 몸속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는 부분을 가지고 가요. 우리의 뇌 구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뇌 구조는 동물과는 다르게 전두엽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전두엽이 인간에서는 발달되어 있다. 그 중간에 들어가서 보면 변연체라는 포유류의 뇌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이 중재를 하고, 융통성이라는 부분, 대상회라는 부분이 있고, 맨 밑쪽으로 가면 이제 아미그달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생존에 대한 부분, 어떤 두려움이나 위험이 왔을 때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아미그달라라는 부분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안위설신이라는 오감을 통해서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센스된 뇌파가 아미그달라 쪽하고 앞쪽 전두엽 쪽으로 동시에 전달가 되면, 우리가 명상에 대한 부분,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반사로 나가지가 않고 중간에 대상회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 대한 조절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무조건 이성이 옳은 것만도 아니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부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기계가 더 이성적일 수도 있겠죠. 그죠? 냉철하잖아. 차갑잖아. 결과만 지향하잖아. 근데 인간은 뭐가 있어요? 꼭 그러지는 않죠. 때에 따라서는 저 줄 아는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건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 사이에, 본능적인 사이의 부분을 중재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져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참기도 하는 그 의식을 통한 리스판드라는 기능을 가져가 주는 그 순환 채널을 개발해 주기 위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해주기 위한 뇌 기능 역할을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명상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뇌과학적 입증에 의해서 많이 증명된 바이기도 하죠. 자, 저희 집에 강아지입니다. 예, 습관이란 게 저토록 무서워요. 예. 강아지도 주인이 저렇게 앉으니까 저 인간들은 10분, 20분, 30분, 한 1시간 정도는 아무리 짖고 저기를 해도 꼼짝달싹을 안 하더라는 부분이 반복적인 훈련에 통해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가 해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습관이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해마라는 부분. 예.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는 아름다운 습관이 해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장이 되어 가지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죠. 강아지도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도 안보채, 명상하는 시간 동안은 안보채, 지도 그냥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요. 좀 명상을 하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습관에 의해서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기다릴 줄 안다라는 부분이. 예. 자, 명상 이 슬라이드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눈이겨 봄을 통해서 여러분들 뇌리에 좋은 습관을 가져갈 수 있다. 매 순간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번뇌망상이 가라앉고 고요와 평온의 경지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는 평온의 단계, 깨달음의 단계, 그 깨달음, 지혜의 눈으로 순간에 대한 다음 행동을 결정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허상이나 기대 없이 이 순간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IT 업계, 실리콘밸리 오늘날 이제 디지털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가 불러온 언택트 시대, 온라인이 대세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부를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에 가면 그 주위에 엄청난 부호들이 성공 리더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공 습관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를 보면 공통적으로 명상의 생활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좌측 첫 번째 맨 위 상단 사진에 보면 누구죠? 스티브 잡스. 예. 우리가 정보통신 사회에 살잖아요. 예, 컴퓨터 세상에서 그 프로그램을 장악한 스티브 잡스는 우측에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을 불과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부의 사슬이 몰려들도록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우측. 그 직전에 컴퓨터라는 PC라는 웹 기반의 프로그램 세상을 장악했던 빌 게이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앱이라는 장르에서 IT 통신 SNS라는 장르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잘 나가는 페이스북이라는 업체를 끌고 가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다시 아래쪽 우측으로 돌아가면 잭 도시라는 트위터죠. 예, 트위터의 파운드 잭 도시라는 친구들. 자, 공통적으로 명상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명상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토록 바쁘고 이토록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꾸준히 명상을 통해서 휴식, 에너지 재충전을 하고 새로운 창조의 힘을 가지고 갈까라는 부분에서 명상의 효과라는 부분은 더 이상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명상에 대한 표현들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명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상은 그냥 마음 운동이야. 우리가 몸 만들듯이 마음을 만드는 운동이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집중, 알아차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표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내 머릿속 생각이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그리고 그 생각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명상이다라는 부분. 예. 자, 뭐라고 했어요? 명상에서 주의 알아차림을 가되 거기에서 끌려들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만 지켜볼 뿐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생각에 주목하는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그 방법을 배우는 그게 명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의 명상의 도는 빌 게이츠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보면 좀 더 심오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가만히 앉아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불안의 파도는 점차 잦아들고 그러다 보면 미묘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보며 현재에 보다 충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수양이며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네. 다른 명상의 그 대가 한 분은 명상, 우리 내면 관찰을 호수에 비교해서 설명하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제가 똘레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기회가 되면 드릴 텐데요. 호수에 우리의 마음을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표현하고 같아요. 네. 호수의 표면은 어때요? 외부적인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라고 하더라도 파도가 치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바람이 작기도 하고 소리가 안 들리기도 하고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우리의 머릿속 한 층만 들여다보면 번뇌망상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 5만 생각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만 생각 다 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호수의 표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명상을 하실 때 가만히 멈추고 앉아서 심호흡을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요해지기 시작해요. 번뇌망상이라는 베타파를 벗겨내고 심호흡을 통해서 안정된 알파 세타파의 형국으로 가면 표면에 파도가 줄 뿐만 아니고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깊은 호수에서는 파도가 있어요? 없죠. 무슨 뭐 부유물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투명하고 그냥 조용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끝풀을 넘어서 들어가면 그 내면에는 때묻지 않은 그 자연 그대로가 있다.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는 여백이 생겨나고 이때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직관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고 현재에 충실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기서 단 한마디도 과거에 대한 후회 미련,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누구보다도 부를 창출하기 위한 엄청난 골박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지난번에 아이폰 7 낼 때 내가 이랬더라면 후회 미련 같은 거는 나타나질 않는다. 왜? 쓸데없는 오만 가지 생각이 불과한 거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조차도 정말로 과거라는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래라는 그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의 쓸데없는 부분에 불과한 거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부분에 끌려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창조적이다는 거예요. 그 기막힌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시간을 내서라도 비워서라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러죠. 이 스티브 잡스가 불행히도 56세라는
젊은 나이로 암으로 임종을 했죠. 근데 놀랍게도 스티브 잡스가 56세에 사망을 했지만 그 뇌를 이 뇌과학적으로 촬영을 해서 상태를 보니까 불과 27살 뇌에 불과했다고 그러는 거죠. 예, 뇌는 역행한다라는 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통 과학에서는 뇌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예, 역행한다는 부분은 좀 지나친 표현이기는 한데 노화의 속도를 절반 이상으로 떨어뜨려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56세를 살았는데 뇌의 나이는 27살밖에 안 돼요. 딱 절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역행을 했건 아니면 노화를 떨어뜨렸건 명상을 통해서 그 힘이 저렇게 바쁘고 골빠개지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젊은 뇌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예. 명상의 젊은 고수 잭 도르시, 트위터의 창업자죠. 예. 이분이 하는 표현은 그냥 단도직입적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시작해라. 과거 미래 재지 말고 준비되면 필요 없어. 지금 여기서 당장. 이 표현만큼 무서운 힘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예. 명상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명상의 요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명상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순간을 관찰해라.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봐라. 예.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가라. 그를 통해서 행동을 하라. 그를 통해서 미래를 보라라는 부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매 순간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성공이라는 정석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부분입니다. 네. 잭 돌시가 명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의 그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명상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감각이나 고통에 대한 반응, 리액트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모든 고통도 기쁨도 그 또한 지나가리니 하고 의식적으로 그 지나감을 관찰하는 것이다라고 표현.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같은 표현을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오늘은 이 말이 꽂힐 때가 있고 저 말이 꽂힐 때가 있죠. 내가 저 일을 할 때는 저 표현이 좋았는데 내가 여기서 바라보니까 이 표현이 더 좋아. 하지만 뭐예요? 진리는 둘이 아니죠. 그냥 하나예요. 달을 가리키면 여기서 이 달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저쪽 방향에서 달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명상 지도자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창조하는 작업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들 자체가 호수 표면의 그칠다고 생각하지만 그 표현을 가만히 앉아서 그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고요함, 생각 너머 마음 너머에는 진짜 자기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거는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해가 오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호수 깊은 곳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허상에 쫓겨서 그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헛개비만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헛개비를 보지 말고 내면의 진실을 보라는 부분을 도와드리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발견을 도와드리고 깨닫는다는 게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창조를 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명상을 통해서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발견하는 작업을 해드려요.
이 유발 하라리가 명상이 없었더라면 유발 하라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처음 명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명상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 힘으로 세 권의 명절을 남겼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명절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이죠. 내가 명상을 통한 그 관찰력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역작을 남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자신은 나타나는 그 현상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아는, 그를 통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크드인의 잭 와이너라는 CEO입니다.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명상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상황을 돌아보기 위한 멈춤이다. 시간을 잃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반응만 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서 돌아봄을 통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가면 명상실이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명상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잭 돌시의 시간표에는 일과표에는 엄청나게 바쁜 기업이니까 일정표가 빽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일정표를 보면 공간이 하루에 90분에서 2시간이 회색 공백 블락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가져가 멈출 수 있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백의 일정을 둔다고 얘기를 합니다. 멈춤의 미학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서 단추 한 번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다시 풀어서 시작하려고 그러면 엄청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고스럽죠. 처음부터 제대로 끼자. 멈추는 게 늦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지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급하게 리액트하기보다는 멈춤을 통해서 생각이라는 부분을 해보고 리스판드를 하자라는 의도로 브랭크 일정을 일부러 두고 간다고 합니다. 정말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쇼호스트 중에 한 명이죠. 자신의 TV 채널까지 갖고 있죠.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라는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의 표현을, 이분이 또 명상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 프로그램 중에 보면 슈퍼 소울 선데이, 우수한 영혼, 매 일요일마다 일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명상의 고수들, 영적 지도자들을 모셔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토크쇼를 하면서 질의응답했던 그 주옥 같은 명언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느냐면 Wisdom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정말로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보다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통해서 놀라운 부분을 발견을 한 게 간화선이라는 개념을 글 속에 담고 있더라는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Meditation is about getting still enough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voice and you. 그냥 voice는 말이잖아요. 말과 you. 저는 이 부분을 자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자, 말과 실체적인 진 면목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릴 정도로 충분한 고요에 빠져드는 것이 명상이다라는. 간화선 쉽게 표현하면 그죠. 간 본다라는 거죠. 화라는 부분은 말이잖아요, 그죠? 말을 어떻게 보죠? 말을 들어야죠. 간화선, 말을 본다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 말 앞에 빠진 부분이 말을 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말 앞에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말 앞에 뭐가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겠죠.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말이란 걸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 앞에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본다라는, 그게 우리 불교에서 주는 참선 불교 간화선이 주는 가르침이 간화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프리 윈프라의 표현 속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부분이죠. 말과 당신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고요하게 되는 경지, 그것이 명상이다. 저는 간화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듭 매번 느끼는 부분이, 놀라는 부분들이래요. 진리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다 똑같은 진리인데 다만 볼 수 있는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깨달았다고도 돌아서는 순간, 명상 깨는 순간 다 잊어버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리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항상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 명상, 고요함, 그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역량, 그게 명상의 수준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명상하면 물러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 오히려 waste time이라고 생각되지만, 여기 그 캐티 페리라는 연예인 셀럽은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명상은 자기에게 하루를 이틀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보드 넘버원 핫송들을 10곡 이상 띄웠던 이런 핫한 셀럽이 이렇게 표현해요. 난 지상에 별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공중을 날아다니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시간들이었대요. 워낙 잘 나가니까 로드 투어 하거나 하다가 보니까 지상에 가만 앉아 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항상 떠다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명상은 떠다니는 그 순간들도 낭비가 아니고 고요히 돌아보고 휴식을 취하고 평화를 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구하고 내면의 진리를 발견을 하고 하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시 자기에게 줬다. 그래서 명상이란 자기에게 하루를 이틀과 같이 사는 법이라고 표현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일견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루는 1440분, 하루에 2만 번의 호흡, 5만 가지 생각 지나가지만 단 한순간도 내 것이라고 오롯이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러면 뭐야? 내가 1440분을 가져간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1440분 중에서 명상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명상이 훈련되어서 매 순간 알아차림을 한 사람은 그 순간만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명상의 또 다른 설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크 베니노프라는 세일즈포스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회사, 한 80조, 90조 나가는 회사에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은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심, 오픈 마인드. 어떤 경영 철학이 초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초심이냐? 항상 매 순간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처음 back to the basic, 기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한다. 기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한다. 어려울 때마다 기본에서 다시 생각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싶으면 오만과 편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그거 내가 해봤어. 내가 다 알아. 오만. 그러지 아니면 이거 내가 해봤다니까 쓸데없어. 그거 안 돼. 내 방법이 제일이야. 편견. 그게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어떤 난관이 올지라도 아무리 단순한 문제라도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 열린 마음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어텐션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에 가면 뭐예요?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맨날 내가 파리 에펠탑 옆에 살아. 그 사람은 에펠탑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아이고 인간들 와가 쓰레기 어지러 놓고. 나는 거기에서 비싼 돈 주고 놀러 가서 어떻게 돼? 하나라도 더 보고 가려고. 아름답다. 어텐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 매 행동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마크 베니노프의 경영 철학이다라는. 그게 그 많은 부를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 순간 알아차린다는 부분은 이토록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집착이나 이 부정적인 개념 또는 그 허망한 기대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에 하나의 집중함을 통해 가지고 고요한 부분, 내면 관찰을 통해서 비로소 직관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그 직관, 깨달음의 눈으로 그 다음 행동을 옮겨갈 때 더욱 성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 입증이 좀 전에 돌아본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상의 자세를 가볍게 뇌새김하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우십니다. 자, 허리에 등은 허리에 기대지 않습니다. 허리는 띄우고 몸은 삼개, 몸은 곧게 안정되게 자, 발바닥도 땅에 붙이고 팔은 무릎 몸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는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자, 곧게 안정되게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가볍게 눈을 감습니다. 가볍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자, 아랫배를 지켜보십시오. 아랫배의 느낌을 숨이 들이마심에 따라서 아랫배가 불러온다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그다음에 숨이 나감에 따라서 아랫배가 꺼지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네, 평화, 고요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참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